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즌3 대학교 설명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시즌3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방송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고3 학부모님들을 위한 상담 시간을 좀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꾸준하게 그래도 계속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날짜 공지는 홈페이지에다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끝나고 한 주 정도가 방송이 아예 없습니다. 금요일,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 3번 정도 방송 쉬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에서 상담은 계속 좀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시기간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에 라이브 방송이 올 수도 되긴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스케줄 잡히고 있는 게 되게 빠른 속도로 잡히다 보니까 라이브를 준비를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그 많은 성원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러면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수시 입시 설명회 중앙대학교 오늘 시즌3 대학교 분석 라이브 방송은 마지막이고요.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강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는 또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공지가 하나 있는 게 전북대학교를 저희가 원래 녹화방으로 해드릴 예정이었는데 이제 관계자분이 부탁으로 전북대학교는 저희가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는 일단은 저희가 방송 라인에서 제외됐고요. 강원대학교랑 이화여대를 녹화방으로 저희가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중앙대학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대학교 그 흑석동에 있죠. 이렇게 이제 약간 산 중턱에 있는 학교인데 학교를 이제 가보면은 저는 솔직히 중앙대학교 되게 좋다, 좋은 느낌이 좀 받는 학교인데 생각보다 언덕이 많아갖고 그거 걸어 올라가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 오늘 다빈치 탐구인재 소프트웨어 전형 이렇게 4가지 전형을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 보셔야 될 전형은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 중에 서울대 서울대 연대고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 이 라인에는 일단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좀 상위권 대학교 중에 좋은 학교가 어딘가요? 라고 하면 첫 번째가 한양대학교고요. 두 번째가 중앙대학교, 세 번째가 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대 같은 경우는 환산 점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번에 좀 바뀌는 점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된 부분은 저희가 컨쇼 홈페이지에 그 수시 교과 마법 라인 컨쇼 혁명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중앙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대학교 1가라스3으로 교과 70에 비교과가 30인데 이 비교과 30은 출결이랑 봉사니까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교과 100이다 라고 보시면 되며 면접이 미적용되고요. 최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가 최저가 진짜 겁나 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가 세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센지. 자, 반영 과목은 문과는 국영수 4고요. 이과는 국영수 과인데 최저가 보시면 문과 같은 경우 국어 수 가나 영어 탐구가 한 과목인데 세계 합 6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합 6이라는 게 그나마 좀 완화를 시킨 겁니다. 이게 이해가시죠? 그래도 되게 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둘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요번에는 그래도 그나마 둘둘둘로 해드린 이유가 이 최저가 생각보다 중앙대학교가 되게 세게 하는 이유는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 그러니까 내신 등급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선발을 했는데 기본 학업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교과 전형을 통해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솔직히 합격 라인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라인에 하나를 더 집어넣은 게 뭐냐면 최저 라인을 좀 높게 형성해서 그래도 한 번 더 수능을 통해 갖고 학생을 변별력을 가지고 잘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저 라인을 되게 높게 했었는데 요번에 그래도 좀 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최저 등급, 그러니까 합격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이해가시죠? 문과 같은 경우 영어 중 세계 합이 6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세계 합이 6이네요. 그리고 안성 캠퍼스랑 예체능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안성이야 뭐 두 개 합이 그러니까 2, 3 나오면 되는 거지만 여기 둘둘둘은 그러니까 둘둘 하나에서 둘둘둘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둘둘둘 맞춘다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생각보다 약하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급대가 보통 1등급 초중반이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 요번에는 1등급 초반대에 형성이 좀 되고 거기에서 좀 밀려나는 숫자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최저 라인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1등급 초반에서 형성이 되고요. 거기에서 약간 빠지는 수를 계산해보면 1등급 중반대, 그러니까 작년이랑 2019 데이터랑 저희가 그냥 비교 분석해봤을 때 최저가 완화되더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예상은 하는데, 그래도 더 정확한 거는 계산을 해서 네, 저희 컨쇼 혁명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학교장 추천이에요. 자,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중앙대학교가요, 솔직히 입시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자, 중앙대학교, 만일 이 컨설턴트의 꿈을 갖고 계시는 우리 이제 직업을 선택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면 중앙대학교를 분석을 잘 해보십시오. 중앙대학교가 정말로 인재상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들이 정말로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정말 잘 나눠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고 싶겠지만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아이, 그러니까 다 잘하는 아이를 선발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학교 레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네 학교가 선택한 게 뭐냐면 어느 특정 분야에서 잘하는 아이를 뽑고자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은 두 가지의 능력인 겁니다. 첫 번째는 학업 등급, 그러니까 학교 수준 따지지 말고 일단 등급 잘 받는 아이. 두 번째는 수능 가지고 그 학교 수준을 좀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최저 맞추기는 좀 힘든 아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는 일단 잘하는데 생기부를 조금 비교과 활동을 좀 만들어낸 아이,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과 전형은 그냥 단순 내신 등급으로 학교 수준 같은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가지고 그 학교 수준을 체크한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면 여기는 일단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 얘기는 수능 능력이 아닌 학교, 일단 공부 잘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비교과 갖고 학교 수준을 좀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이 학교장 추천을 가지고 아이의 능력에 최대한 잘 맞는 아이들을 골라낼 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단 최저를 맞추기가 조금 힘든 학생 한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학교장 추천이 교과 전형보다 내신 등급 컷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 추천을 분석해 봤을 때는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생활기록부 안에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학교 레벨과 그리고 나의 능력을 어필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틀린데 그 이유는 최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뽑고자 하는 이 아이의 능력의 인재상과 교과가 뽑고자 하는 인재상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전형이 우리 학생한테 훨씬 잘 맞는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죠?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의 최저고요. 반영 비율은 학생 이 교과 60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진행을 해요. 학교장 추천은. 그래서 학교장 추천에서는 정량평가를 통해 갖고 반영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과 교과 전형이랑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네요. 거기에 생활기록부 서류를 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 라인을 가지고 학생을 한 번 더 분석을 해요. 이걸 가지고 학생의 잠재 능력도 보겠지만 저는 학교 수준도 좀 본다. 그리고 성적표도 솔직히 여기에서 정량화 데이터 아무리 때려봤자 여기에서 생활기록부 본다라는 건 원점수나 편차 같은 거 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통해 갖고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여기 서류를 평가하는 건 5대 요소를 종합평가합니다. 이 5대 요소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4대 요소인데 하나의 능력을 하나 더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볼게요. 다빈치, 탐구인재,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 모아놨어요. 뽑고자 하는 기준선의 모집 요소는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딴 거 볼 거는 없겠죠. 자, 전형 요소 반영 비율 서류 100%입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은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형 방법이나 이 모집 요강 요소는 똑같아요.
선발하는 기준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랑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그냥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또한 다빈치랑 탐구인재랑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 학생을 뽑고자 하는 인재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좀 보시면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인재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여태까지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 뺐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그 모집 요강에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윗부분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다빈치와 탐구인재 소프트웨어 특기자 이거 똑같이 서류 평가할 때 5대 평가 요소를 합니다. 4대 평가 요소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 있긴 한데, 그리고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접이 빠졌어요. 이 3개의 전형 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빈치 탐구 다, 그러니까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2018년에는 면접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2019년에 면접을 부활했다가, 그러니까 생겼다가 이게 다시 또 없어졌습니다. 근데 없애면서 다 없앴어요. 그러니까 면접 약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원할 거라. 이게 면접이 생각보다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이 부담을 되게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빈치나 탐구나 소프트웨어가 면접을 없애버리잖아요. 그 얘기는 이건 진짜 경쟁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경쟁률 체크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경쟁률이 만일 작년과 다르게 많은 배수가 움직이면서 너무 많이 높아지잖아요. 와,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없다라는 이 부분이 이번에 중앙대학교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다빈치랑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잖아요. 이거는 특기자 전형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 못 들어가고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수학과학 좀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와 활동 사항들이 교내 활동이 좀 있어야 돼요. 확실히. 그런데 만약에 교내 활동에 우리 아이가 컴퓨터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학이랑 과학 점수가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러면 또 해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기자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특기자긴 하지만 이게 이제 특기자 전형은 아니에요. 그냥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서 컴퓨터에 관심 있고 수학과학 잘하는 아이 뽑겠습니다 라는 전형이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아니고요. 학종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탐구인재랑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빈치랑 탐구인재는 학생을 뽑고자 하는 선발 기준이 뚜렷하게 좀 나눠진 게 있고 면접에 유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9 하면서 다빈치랑 탐구인재가 좀 무너진, 그러니까 좀 통합되는 부분들, 좀 비슷하게 뽑고자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구인재는 생각보다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높게 보고요. 다빈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좀 종합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이 약간 낮게 평가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대학교에서 말하는 거랑 제가 말하는 게 틀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이제 설명회를 갔다 오시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1:1 상담 같은 거 받으실 때 사정관들이랑 얘기를 하면 다빈치가 좀 학업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집어넣고요.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학업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이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성적이 좀 부족하다면 탐구인재를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중앙대학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또한 중앙대학교가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한테 보내준 데이터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특목 비율이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앉아서 잠깐 설명해도 되겠죠? 네. 아까 이걸 좀 크게 퍼온 겁니다, 제가. 자, 그러면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자,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다빈치 전형이 왼쪽이고요. 탐구인재랑 소프트웨어가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건데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겠대요. 자, 키워드 보면 첫 번째 학업 역량과 학업의 성취도랑 교과 성적 수준이나 학업 발전 정도를 보겠답니다. 학업 발전 정도는
그 성적 추이를 보겠다라는 거고요. 교과 성적 수준은 등급이나 원점수, 편차 같은 거 다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봤더니 등급이 아니네요.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그러니까 교과목의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나 평균 표준 편차를 보겠다라는 건데, 저 교과목의 석차 등급이라는 건 일반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기준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원점수의 평균과 편차를 보는 거는 학교 수준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석차 등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원점수나 평균 이런 편차 같은 것들이 받쳐진다라면 그 등급이 엎어질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이수 현황이나 노력에 대한 기반 같은 걸 보는데, 그리고 학업의 발전 정도, 이 학업의 발전 정도가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성적이 좀 발전되는 추이들, 그러니까 성적 추이를 볼 거고요. 교과목 이수 현황이라는 건 전공 학업을 이수했는지, 만약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간다라면 물리 과목, 물1, 물2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수했는지, 우리 아이가 만일 경제학과를 간다라면 수학에 대한 비중, 수학을 얼마큼 등급이나 이런 원점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탐구 역량인데, 탐구 역량도 결국은 공부예요. 보시면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인데, 이건 이제 수행 평가나 아니면은 세부 능력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겠죠. 학업을 수행하거나 학업을 해나가는데 자발적인 의지, 그러니까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학생이 학업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참여했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 능력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했다는 건 자기주도적 학습,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에, 그러니까 학교에서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획하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깊고 넓게, 그러니까 어떠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가르쳤을 때 그거를 내가 주체적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답니다. 이게 이제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인데, 이건 다빈치나 탐구인재나 소프트웨어, 학교장 추천 다 똑같이 보는 건데요. 요걸 먼저 볼게요. 자,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입니다. 이거 얼굴 잘리니까 되게 좋네. 무슨 짓을 해도 돼서. 발전 가능성은 첫 번째 자기주도, 리더십, 창의 문제 해결인데, 자,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짰대요. 아까 학업에 탐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인데, 그거를 우리 아이가 계획을 수립해서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발전성을 보여주면 좋고, 공동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아이들과 소통하고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 기획 능력 이런 거 보겠다라는 거고요. 창조적 논리적 사고, 그러니까 창조적이라는 건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발전 가능성인데, 솔직히 발전 가능성 자세히 보시면 인성 부분도 들어가 있고 학업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전공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자, 인성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소통하고 나눔 배려하고 이런 얘기예요. 패스할게요. 맨날 했던 얘기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이건데, 여기가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뭐야, 나 얼굴 나가잖아. 자, 첫 번째 통합 역량 같은 경우, 자, 보세요. 이쪽 편이 여기가 지금 다빈치고요. 이쪽 편이 지금 탐구인재인 겁니다. 소프트웨어랑.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빈치를 한번 볼게요. 다빈치 같은 경우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세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 중에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얻은 성장, 이런 결과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이 어떠한 전공이 아니더라도 좀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그러니까 좀 다양성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갖고 발전시키는 모습, 교내 예술, 문화, 체육, 그러니까 축제나 체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런 주체적인 활동들, 그렇다 그래서 다빈치가 아예 전공성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이지만, 이 안에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고 능력을 갖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예 전공성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다빈치 같은 경우는 전공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다양한 활동들, 발전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겠대요. 자, 그러면 탐구인재 볼게요. 탐구인재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고교 과정에서 전공 계열이에요. 그죠? 전공 계열에 필요한 과목을 수강했는지 이런 거를 보겠대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전공 계열에 대한 과목을 수강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학업 능력 보겠다는 거예요. 전공 학업 보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전공 계열의 궁금증을 갖고 무엇인가 탐구를 해나가는 모습이니까 전공 적합성 부분을 좀 많이 보나 봐요. 그리고 지원 전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딱 보면
전공 학업에 대한 이수 능력과 성적들, 그리고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가지고 활동했던 부분들의 발전성들, 이런 것들에 대한 탐구, 자기주도적인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겠대요. 그러니까 다빈치에서 보고자 하는 인재상과 탐구인재에서 보고자 하는 인재상이 틀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라인이 소프트웨어 특기자 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프트웨어 특기자도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겠다라는 거네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일어날게요. 이제. 앉아서 하니까 완전 좋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려야 되는 거는 바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이 다빈치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빈치 아시죠? 이렇게 딱 벌리고 서 있는 거. 네, 그겁니다. 네, 그거 갖고 만든 건데 지금부터 그냥 다빈치랑 탐구인재만 좀 보도록 할게요. 소프트웨어도 이쪽으로 묻어 들어가니까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자, 학교장 추천이나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탐구 역량, 통합 역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자세히 보시면 밑에 보시면 학업 역량이 20%, 탐구 역량 20%, 통합 역량 20%, 발전 가능성 20%, 인성 20%, 5대 요소로 뽑는데 이렇게 20, 20, 20, 20, 20이니까 종합 세트, 그러니까 종합 평가를 하는데 전공적인 부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전공 부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했다라면 저렇게 20, 20, 20이라면 아까 탐구 역량이나 아까 통합 역량, 발전성 이런 것들이 약간 종합적으로 보는 게 맞네요. 그런데 보세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빈치 같은 경우는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 20, 20, 40%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통합 역량이 다 20, 20, 20인데 특히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 40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요. 결국은 교과 활동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교과 활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에는 교과 활동과 통합 역량에는 진로 활동인데 결국은 교과 활동과 진로 활동, 저 진로 활동 안에 전공 학업 이런 것들이 싹 다 묶였을 때 아래쪽에 받침이 되는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이 결국은 40%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업이.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탐구인재 좀 볼게요. 탐구인재 봤을 때 똑같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그런데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이 아래쪽 있죠.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이 아래쪽이 5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쪽은 40%고 여기는 50%고요. 전공 적합성 부분이 30%가 들어가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 안에는 아까 보셨죠? 아까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죠? 탐구인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공 적합성 활동 안에는 전공 학업 부분도 포함된 30%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가 전공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인데 그럼 보세요. 전공 학업 포함 학업 라인이 무려 80%가 들어가요. 그런데 전공 적합성 30%는 전공에 관련된 비교과 활동도 들어가요. 그러면 좋아. 전공 학업 15% 들어간다고 할게요. 뚝 잘라갖고 전공 학업 15%, 전공 비교과 15%. 그래도 65%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까 저쪽에 보시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통합 역량이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탐구인재가 학업에 대한 성적 부분을 훨씬 많이 봐요.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공부를 좀 못하면 탐구인재를 집어넣고 공부를 잘하면 다빈치를 집어넣으라고 한대요. 이해 가십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처음에 중앙대학교를 처음에 5년 전, 4년 전 막 이렇게 갔을 때요. 이런 얘기를 듣고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였어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뽑고자 하는 기준선을 학업을 많이 보겠다라고 탐구에다가 말해놓고서는 공부를 못하면 탐구인재를 집어넣으래요.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석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몇 개 학과만 보여드릴게요. 나머지는 아시죠? 저희 컨쇼, 교과 전형 컨쇼 혁명에
다 올려놨습니다. 중앙대학교 거 다 계산하고요. 다 올려놨고요. 2019, 2020, 그러니까 2018, 2019 데이터 다 올려놨습니다. 합격 기준 다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참고하세요. 자, 일단 교과 전형이랑 학교 전형 추천 좀 이따 볼게요. 어차피 말하던 거 말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자, 탐구인재랑 다빈치 볼게요. 탐구인재는 3등급 대 애들 들어가고요. 다빈치는 2등급 대인데 기계공학만 3.11이 들어갔대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는 2등급 대가 들어가고 여기는 3등급 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렇게 말하겠죠. 학업 성적이 부족하면 3등급 대 집어넣으시고요. 학업 성적이 좋으니까 2등급 대 집어넣으십시오.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를 다시 보면 학업 비중 겁나 높죠. 그런데 탐구인재 내신 등급 되게 낮죠. 이게 이 의문이 언제 풀리냐면요. 얘네 합격한 아이들의 학교를 받아보면 풀려요. 합격한 아이들의 비중이요. 탐구인재는 특목이 겁나 많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특목은 등급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원점수 추이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등급이 생각보다 낮다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탐구인재는요. 학업을 많이 보는데 왜 그러냐면 특목고 3등급이잖아요. 특목고 이게 일반고일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건 일반고 같아요. 일반고 2등급 중앙대 갈 수 있죠. 와, 근데 일반고 3등급이 중앙대 탐구인재로 뚫고 들어간다는 게 난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붙은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학교를 봤더니요. 특목고 아이들 90점대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고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인재는요. 학업 성적 좋은 아이가 노는 게 맞아요. 이해가시죠? 특목고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적이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요. 다빈치는 줘야 돼요. 종합평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2.73등급 애가 간대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요 앞에 거 좀 볼게요, 이제. 교과 전형은 1.57, 공공인재 1.33, 기계공학부 1.48, 소프트웨어 1.42예요. 자, 그리고 학교장 추천 보니까 학교장 추천이 학교 교과 전형보다 성적대가 훨씬 그러니까 높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높게 형성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아이, 그러니까 성적대가 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얘는 최저 때문에 왕창 빠지기 시작한 거라고. 최저 때문에 막 무너지면서 애들이 막 돌면서 얘네들이 들어온 거고요. 얘는 최저가 없다 보니까 학업 성적 받쳐주고 비교과 활동해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일 수능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교과 넣는 거고요. 내가 수능은 바본데 내가 좀 성적대가 형성되고 비교과 어느 정도 했다라면 학교장 추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얘는 이제 사비자 빼고요. 얼마나 좋아. 학생들마다의 능력을요, 자기한테 맞게끔 뽑는 스타일들을 딱 나눠놨다니까요. 얼마 잘 나눠놨어. 그래서 컨설팅 하고 싶으십니까? 중앙대학교부터 분석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요, 제가. 이해가십니까? 네, 연대랑 고대 분석해도 좋긴 한데, 걔네들은 솔직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준비를 하고 메인 대학으로서 저희가 좀 많은 학생들을 준비시키면서 합격 사례를 만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딱 정해진 전형에 딱 맞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 집어넣었을지가 어떤 전형 집어넣었을 때 가장 적합한지를 잘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중앙대학교를 해드렸어요. 중앙대학교 교과, 학생 추천, 그리고 다빈치 탐구,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5가지인데 다빈치랑 탐구랑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묶어져서 하기 너무 편해 정말. 평가하는 요소가 똑같은데 반영되는 비율이나 뽑고자 하는 인재상 그리고 뽑고자 하는 평가 요소가 좀 틀리다. 그 부분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여기까지 중앙대학교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1: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